별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미증유의 장기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슬기와 인내로 하루하루를 극복해 나가시는 복지관 회원 동지 여러분들께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균들은 박멸되어야 하고 전염되거나 감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라는 의과대학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웃음은 전염된다. 웃음은 감염된다. 이 감염되고 전염되는 두 개는 우리 건강에 한껏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도 웃음이 깃든 우리 고전 작품 몇 편을 소개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웃고 있는 한 위궤양은 악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대구의 대표되는 인물, 조선 전기 최고 문장가인 서거정 선생이 제작하신 태평한화 골개전이라는 고금소총 11개 책 중 하나인 이 책에서 나온 작품을 우선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석을 하겠습니다. 유일조간이 한 조정의 관리가 출제 진양하여 일찍이 그 경남 진주 진양의 고을 수령이 되었다. 그런데 정영가폭이라 그는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고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빼앗다시피 하여 징험무예라. 거둬들이는 것들이 한정이 없다. 수살림과채, 비록 산골의 과일이라든지 채소까지도 이무소유, 쓸만한 것은 조금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사사곤치백, 그래서 절간의 스님들까지도 역기기패라, 그 폐해를 입더라, 그 폐해를 당하더라. 일일 운문사성 레알. 근데 하루는 말입니다. 운문사 스님 한 분이 수령을 볼 일 때문에 찾아뵈었더니, 뵈러 갔더니 주제왈 그 태수 수령이 물었습니다. 여사폭포 금년 상가, 너 그 절에 있는 폭포는 경치가 매우 좋다더라. 승부지 폭포 위하물. 근데 폭포가 무슨 물건인지 모르는 스님은, 이 말은 폭포가 무슨 물건인지 스님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또 그 군수가 무슨 물건을 징수하려고 하는지가 좀 의심스러워서 이런 뜻입니다.
성부지 폭포 위 화물. 그러니까 스님이 그 정령이 또 무슨 물건을 징수해 가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응성활 곧 대답하기를 아사 폭포 금하 쩍익진이라.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저 절 폭포는 올해 여름에 돼지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자면 대답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고을 수령이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는 일이 지나치게 극심했다. 극심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통쾌하게 표현하는 풍자의 한 소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배계층에 대한 서민들의 통쾌한 울분을 스님이 대신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돼지가 삼켜버렸다 폭포를 웃지 못할 수탈 행위를 보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작품은 소위 말하는 사설시조 작품입니다. 우리 한국 고대 문학의 대부분 작품들은 그 음악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음악을 떠나서는 작품을 단독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음악과 함께 문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고대 가요라고 하는 구지가, 공무도하가, 황조가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 작품들이 전부 다 노래 부르기 위한 가사였습니다. 또 신라시대 때의 시가작품 있지 않습니까? 신라시대의 시가작품을 일컬어서 향가라고 합니다. 향가입니다. 노래입니다. 또 고려시대의 청산별곡 가실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작품 또한 고려가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고려가요입니다. 시조, 가사, 민요, 판소리, 개통소설 이런 작품들이 전부 음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오늘 하고자 하는 이 시조 작품도 시조가 실려있는 책 이름이 말입니다. 시조가 실려있는 책 이름이 대체로 음악책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조 작품이 문학 작품으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 책에 실려 있는 가사가 결국은 지금 와서 문학 작품으로 말하자면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작품도 소위 말하는 시조입니다. 시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조란 시절가조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 시대에 맞는 유행하는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시조가. 보통 시조는 3장 6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초장, 중장, 종장. 그리고 3장 6구라는 것은 구절이 6개쯤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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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 4삼 이런 정도의 형식이 정해져 있는 작품인데 형식이 정해져 있는 정형식을 떠나서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세기에 오면은 우리 문학 작품이 골계
풍자, 해하, 기지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소위 말하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설시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조를 구분합니다. 시조를 길이에 의해서 평시조, 엇시조, 사설시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평시조, 엇시조, 사설시조라는 용어는 사실은 평조로 노래를 불러라, 사설조로 노래를 해라 이런 내용의 음악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강의 내용은 음악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학 작품으로서 시조를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시조, 엇시조, 사설시조라는 음악 용어 대신에 저는 단형시조, 중형시조, 장형시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장형시조 한 작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댁들의 동난지 사오. 댁들의 이 말은 댁들이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보고도 댁이라고 하지만은 주로 여자분들을 일컬어서 아주머니들이여 이런 내용입니다. 댁들이여 동난지라는 것은 계젓입니다. 계젓, 빵깨로 담은 젓, 그러니까 빵깨로 담은 젓, 계젓 사십시오. 이렇게 장수가 아주머니들을 보고 그렇게 상품 사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아주머니들이여 나오셔서 계젓 좀 사십시오. 이것이 댁들의 동난지 사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장수야, 장수요, 장사씨, 내 황후기 무엇이라 외난다 사자. 당신이 방금 뭐라고 외친 황화는 물건, 상품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그 상품 뭐라고 외쳤습니까? 무엇이라 외난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홍보하셨습니까? 이런 뜻이라. 내 사겠습니다. 이 뜻이라. 그러니까 상인과 아주머니가 주고받고 하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인이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요새 말로 하면 PR을 합니다. 외골 내육 양목이 상천 이랍니다. 나의 이 계젓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겉은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고요. 내육이라 속에는 살찜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목이 상처, 개가 보면 눈이 위로 이렇게 치켜져 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눈은 하늘을 향해서 뜨고 있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행소알이 팔쪽 대아리 이족 이 말은 앞으로 나아갈 때 사용하는 작은 다리 8개, 그 다음에 대아리 2족 이 말은 큰 찌개다리는 2개잖아요. 큰 찌개다리는 2개인 청장 아스스간한 동난지사오. 겨울에 그 개가 약간 얼어가지고 우리가
먹을 때 이빨로 말하자면은 게를 먹게 되면은 아삭아삭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 신용을 해서 그렇게 아삭아삭하는 동난지 사십시오. 이렇게 개에 대한 겉모습을 아주 한자 용어를 사용해서 열심히들 소개를 합니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냥 게젓을 사십시오. 이 게젓은 부드럽고 맛이 있습니다. 다리가 8개도 있고 집게 다리는 2개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말하는 것은 그런 대로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굳이 한문을 말하자면 사용해서 외골 내육이니 양목이니 상천이니 전행이니 이런 얘기를 말하자면 한자 용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청장 아스스하는 맑은 간장이 들어있는 게장 속에는 왜 그런 된장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컬어서 청장 맑은 간장 들어있는 그래서 약간 얼어서 아삭아삭하는 그런 동난지입니다. 사십시오. 이렇게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소개를 하니까 마지막으로 동네 아주머니가 한다는 말이 장수야 이 장사님 거북이 외지 말고 그렇게 복잡하고 거창하고 대단하게 외칩니까?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냥 게젓이라 하려면 그냥 게젓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이런 뜻이라. 자, 지금까지 했던 이 작품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거창하게 양반 사회의 양반들이 좀 아는 체 하는 다시 말하면 학식이나 지식이 많음을 뽐내면서 자랑하면서 유식함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냥 게젓 사십시오 해도 될 만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허장성세를 부린다.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 후기의 탁상공론에 빠져있는 이름뿐인 허세의 양반사회를 맨 마지막 아주머니가 게젓이라 하려면 이 말은 그냥 적당한 선에서 게젓 사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들 야단스럽게 말하자면은 떠벌리고 과시를 합니까? 라는 비판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 당시 그 탁상공론에 빠져있는 허례허식을 위주로 하는 실사구시가 아닌 공론이 아닌 사실의 토대를 해서 진리를 탐구하자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양반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두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의 사회상이나 양반들의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든지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연인으로서 나와 법인으로서 나 둘을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연인이란 산에 간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사회와의 관계를 절연했는 순수한 나를 자연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법인이란 사회와의 관계를 맺은 나, 그리고 내가 대구 시민이다, 혹은 복지관의 한 관원이다, 혹은 회원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자연인이라기보다는 법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인으로서 갖게 되는 어떤 그 속물 근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인으로서 갖게 되는 속물 근성이 있고 법인으로서 갖게 되는 어떤 인간의 어떤 사회학, 제도가 빚어지는 어떤 사회학에 물들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앞에 있는 자연인으로서 갖게 되는 속물성을 소위 폴이라 하고 속물 근성이라 하고 뒤에 나타나는 사회 제도에서 빚어지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악을 사회악이라고 이릅니다. 근데 청도에서 일어난 그 내용의 풍자 방향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 제도가 빚어진 잘못에 대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물론 뒤에 있는 작품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뒤에 작품은 오히려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갖는 어떤 속물 근성에 대한 내용이 공격 대상이 되지 않았나,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로써 두 작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